자, 그래서 사고 예방 교육까지 보셨고, 이제 등록으로 갑니다. 등록. 자, 몇 페이지지요? 오른쪽 7페이지입니다. 자, 7페이지. 등록, 결격. 시험에서 등록에서 한 2문제 정도, 결격에서 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등록을 해야지 누가 된다? 개공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등록은 뭐냐? 등록관청 구청에서 등록대장 장부에다가 개공으로 올려서 기재해서 요 사람 개공입니다라고 증명하는 것을 등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올라가요. 그래서 인적 등록이다 이렇게 하고, 사람 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인 1등록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자, 등록은 자기 몸과 분리해서 양도대여가 안 돼요. 일신에 전속됩니다. 효과가 나이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등록을 하시고 중개업을 하셔야지 돼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시면 깜빡하잖아요. 그래서 등록은 적법 요건이라는 거예요. 적법 요건. 등록하고 중개업을 한다. 무등록 중개업은 불법이니까. 오케이. 나이스. 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적법 요건. 자, 무등록으로 중개를 했다. 무등록 중개업을 했다. 처벌되지요? 처벌돼요. 3년 3천. 자, 그런데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했던 그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그 계약은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이거 유효합니다. 이거 유효합니다. 그래서 불법 불합화가 중개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유효해요.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뭐다? 적법 요건에 불과하다는 거. 오케이. 자, 결론 그냥 쉬워요. 불법으로 중개했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의사합치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은 유효하다. 하지만 얘는 처벌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등록의 절차로 갑니다. 바로 밑에. 자, 등록은요, 등록관청에서 장부 이름 올린다 했는데, 등록관청 누가 되지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구청장, 시군구청장, 얘를 뭐라고 한다? 등록관청이라 합니다. 뭐가 있는 곳이에요? 사무소에 있는 곳이에요. 그죠? 물건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예요. 오케이. 자, 그 밑에 등록 신청자 구조 2항. 등록은 자격증 있는 사람만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이거나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그 자격증 가지고 회사를 법인을 만들어요.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가지고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든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든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이 없는 자는 등록할 수가 없어요. 나이스. 오케이. 그럼 부칙 개공인은 이미 개공으로 등록해서 일을 합니다. 폐업을 했어요. 다시 부칙 개공으로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격증 있는 사람만 신규 등록이 된다. 즉, 장롱면허 상태에서 자격증을 가진 상태에 등록하거나, 자격증 가지고 법인 등기해서 법인 만들어서 등록을 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억해요. 공인중개사에 소공인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당연히 제외입니다. 장롱면허 상태에서 등록하셔야 되는데, 이미 소속된 상태에서 등록까지 해버리면 이중 소속이 돼버려요. 그래서 소공 제외하고 장롱면허 상태에서 등록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나이스. 자, 니은 별표 빵. 소공 상태에서는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맨 앞에 개인 사업자가 아니면 법인 사업자이 되거든요. 근데 법인이 아닌 비법인 사단, 법인 설립 등기를 안 한 거예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이 아닌 사람의 단체로는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인 사업자가 아니면 법인 등기가 된 법인 사업자이 된다는 거. 법인이 아닌 사람의 단체로서는 등록할 수가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등록의 절차. 동그라미 3번이지요. 시험 문제 100% 반드시 나와요. 신청하면 등록이 돼요. 대장에 올라갑니다. 등록할 때 등록번호가 나와요. 서면으로 통지까지 받아요. 등록 며칠 내에 처리된다. 7일. 자, 등록번호 받았으니까 개공 맞아요. 이제 일을 하면 되는데,
일하기 전에 업무 개시하기 전에 뭐를 설정한다? 보증 설정해야 돼요. 보험 들어야 돼요. 개인 사업자 얼마 이상 보험 들고 2억 이상, 법인 사업자는 4억 이상 보험 듭니다. 보증 설정했어요 라고 신고하거나 보증기관이 통보를 해줘요. 요거 확인되면 무엇을 준다? 등록증을 줘요. 등록관청 구청에서 등록증을 주는데 이 종이 쪼가리 줄 때에는 며칠 내준다? 지첩 줘요.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신청하면 등록이 돼요. 7일. 등록번호 나와요. 여기서 개공이가 된 거예요. 등록했으니까. 일하기 전에 보험 들어요. 보험 들면 등록증을 받아요. 며칠 내에 받는다? 지첩시. 받으면 등록증은 사무소 비룸박에 벽에 건다 안 건다? 걸어야 돼요. 요 절차입니다. 시험 100% 나옵니다. 자, 요건구비에서 등록을 신청해요. 신청서에다가 구비 서류도 들어가고 등록할 때 수수료 돈도 내야 됩니다. 그죠? 지자체 조례에 따르는 돈도 내요. 돈도 내고 신청서도 내는 거예요. 서류도 내고. 자, 그럼 등록이 돼요. 며칠 내에 등록이 된다? 7일. 오케이. 일단 7일 내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개공이 된 거고, 디귿. 일하기 전에 뭐를 설정한다? 보험 들어야 돼, 보증. 보증 설정합니다. 자, 그래서 보증 설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확인되면 무엇을 준다? 등록증을 주는데 줄 때는 며칠 내에 준다? 지첩 줘요, 지첩시. 등록증 받아서 벽에 걸고 일을 하더라. 오케이. 자, 등록 요건. 개인 사업자로 등록합니다. 4가지 요건 가셔야 돼요. 자결, 사실 4가지 요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시되고, 안 되는 등록이 안 되는 결격 사유는 없어야 되고, 노점상은 안 되니까 사무소 있어야 돼요. 사무소. 가건물 컨테이너 박스에는 등록할 수가 없는 거고, 신축 건물인데 준공이 떨어지면 사무소 등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건물 제외, 준공받은 건물은 포함시켜서 대장 있는 적법한 건물에다가 사무소 확보 얻어야 된다. 자, 그럼 교육 하나 받는데 전문교육, 등록 신청하기 1년 내에 무슨 교육 받는다? 실무교육 받는 거야. 4가지 조건 가져서 등록을 합니다. 오케이. 자결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법인 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시험 문제 완전 100%입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법인 등록 기준 완전 100%.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 해가 없어요. 무조건 나와요. 자, 첫째가 목적이 몇 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이다.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됩니다. 14조도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자, 14조 여기다 페이지만 적습니다. 10페이지만 딱 적어요. 뒤에 10페이지 할 때 또 나와요. 10페이지 그쪽에서 시험 반드시 나와요. 그쪽 아니면 이쪽에도 무조건 나와요. 14조. 자, 다시 말씀드려서 법인 등록 기준 자체 반드시 시험 나오는데 14조도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내거나 여기서 묶어서 나오거나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14조에서 몇 가지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하면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자, 중관상, 기분, 경격. 중개업자, 관상, 얼굴을 보니까 기분, 중개업자 얼굴이 훤하잖아요. 그죠? 관상 보니까 기분이 어떻다? 경경, 가볍게 좋아져. 우중충, 중중, X, 경경, O. 중관상, 기분, 경격. 자, 중개업에다가, 중개업은 본업이고요. 여기에다가 무엇을 겸업을 할 수 있는데, 임대 관리 등 관리대,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컨설팅, 기타, 중개 부서는 각종 용역업의 뭐다? 알선, 이사, 도배업체 알선 소개. 자, 분양대행, 주택하고 상가 건물 2개에 대한 분양대행, 공장 건물 X, 토지 택지 X. 자, 그 다음에 다른 개공 대상으로 경영 기법 정보 제공, 경영 컨설팅, 경매 공매 알선 대리. 자, 요것만 할 목적을 가지고 법인 사업자를 등록합니다. 그러면 중개법인, 등록된 법인 개공인은 감정평가업을 한다 못한다? 못하죠. 14조가 안 나오니까.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망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 개공 등록할 수도 있다. OX, X.
14조에 나온 것만 할 목적으로 설립할 것. 7개만 할 목적. 오케이. 자, 목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상법상의 법인으로서 회사이거나 아니면 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 돼요. 기본법상의 조합이 돼요. 자, 상법상 회사는 영리회사를 얘기합니다. 돈 벌 목적으로 하는 영리회사. 조합기본법상의 조합도 영리조합을 얘기합니다. 돈 버는 회사나 돈 버는 조합이 돼요. 그럼 시험에 완전히 나오는 거 매 해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 봉사 목적의 사회적 조합은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사회조합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금은요. 이 회사 조합으로서 자본금은 얼마 이상? 5천만 이상. 초기 자본금은 5천만 이상 돼야 되고 상법상 회사거나 기본법상의 조합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의 10번입니다. 대표자 사장님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되고 자, 그 자격증을 제외 요걸 하나 빼고도 사장님은 무조건 자격증이니까 빼고도 나머지 경영진들 임원, 사원, 경영진들의 몇 분의 몇 이상이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대표자 빼고 주식회사 상무 전무가 만약에 9명이 있다. 사장님 자격증 빼고도 몇 명 이상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3명 이상은 자격증이 돼요. 그죠? 3분의 1 이상이 자격증이 되고 콤마 경영진들 이제 전원이 다 무슨 교육 다 받는다? 실무교육. 오케이. 전문교육인 실무교육은 다 받아야 되고 결격사유는 또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자, 단 나와 있는데 요게 지금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조금 난도를 올린다면은 언제라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합자회사는 회사가 있는데 요 합자회사의 유한 책임 사원은 합자 자본이 붙었다 그 얘기인데 이 자본을 투자한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쓰세요. 합자의 유한 거기다가 투자자라고 쓰시면 돼요. 투자자. 자, 요 투자만 하는 겁니다. 중개업 사무소 경영하는 게 아니고 계약서 쓰는 게 아니라 투자만 해요. 투자자는 실무교육 발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원 다 임원 주식회사 경영진 임원 합자 한 명에서의 경영진 무한책임 사원 실무교육을 전원이 다 받는데 요 사원 왜 안 받느냐? 무한이 아니라 뭐다? 유한. 투자만큼만 책임 유한이잖아요. 얘는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실무교육 발표가 없다. 난도 조절할 때 요거 물어볼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원이 실무교육 다 받는다? 무한책임 사원. 회사에 대해서 무한대로 책임지는 경영진들은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 가시면 이제 사무소 있어야 되겠죠. 사무소는 개인 사무소와 똑같습니다. 정식 대장이 된 건물에다가 사무소 확보할 거고 가건물은 포함 제외 준공받은 것은 대장 있는 건물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소 건물을 얻어야 됩니다. 자, 밑에 박스 법인의 등록 기준 시험 문제 몇 프로 나온다? 100% 반드시 나온다. 넘어갈게요. 자, 등록했걸랑요. 언제 등록이 없어져요? 완전히 박살났을 때 취소, 사망, 해산, 폐업했을 때는 등록이 없어집니다. 없어진 후에도 계속 중개업을 하면 뭐가 된다? 후발적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완전히 사무소가 깨져야 됩니다. 업무 정지 받았다. 등록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업무 정지. 등록은 살아있는 거예요. 등록이 취소돼야지 없어져요. 몸이 아프다. 아이고 아파. 등록은 살아있습니까? 죽습니까? 살아있는데 죽어야 돼요, 완전히. 아고 재미없네. 통과 빨리 하자. 휴업. 자, 휴업 중이다 하면 등록은 살아있습니까? 없어집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취소, 사망, 해산, 폐업. 치사해, 폐했을 때 없어진다는 거. 치사해, 폐 해놓고 다시 계속 일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는 거. 자, 그 밑에 제재가 나옵니다.
제재는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와요. 기본적으로 물어봅니다. 여기서 안 물어보더라도 저쪽 뒤에 처벌규에서 꼭 물어봐요. 자, 바로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등록을 2개 했어요. 1인 1등록인데 2개 따. 죽죠. 양다리를 쳤다 다리하고 찢어. 1년 1천. 등록은 취소돼요. 절대적 등록 취소. 자, 이중소속. 사무소 2군데 일하면 안 돼요. 그죠? 개공이다. 절등치, 상등치. 절등치. 죽고 형벌은 1년 1천. 이중자들하면 다리 찢으니까 1년 1천. 자, 그 다음에 소공. 소공이가 사무소, 중개사무 2군데 일을 해요. 자격 취소입니까? 정지입니까? 별표 정지. 자격 취소는 아니고 생계형 범죄다 해서 자격 정지로만 가고요. 판사는 봐주지 않아요. 그냥 1년 1천. 자, 디귿의 보조원. 보조는 취소나 정지는 없어요. 왜? 자격증이나 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조는 어디로만 간다? 1년 1천으로만 갑니다. 자, 3번 그 밑에 양도돼요. 시험 100% 나옵니다. 빌려주면 등록은 취소되고,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이 취되고, 등록증 빌려주면 등록은 취소됩니다. 절등치. 자, 양도되어 나오면 1대1로 주고받는 거니까 둘 다 어디로 간다? 1년 1천 가는 거예요. 양도되어 1년 1천. 중간에 알선한 자도 1년 1천으로 처벌됩니다. 자, 부정등록 시험 100% 나오는데 해마다 물어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 받아냈다. 이거 가만 안 놔두겠죠. 절등치, 상등치, 절등치 플러스 형벌 최고형이에요. 3년 3천입니다. 우리 법정 최고. 중개법의 최고가 3년 3천. 부정등록 완전히 취소시키고 절등치. 깜빵도 이빠이 보내요. 3년 3천. 자, 무등록 중개업 기본적으로 3년 3천. 오케이. 100%.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이제 결격 사유 나옵니다. 결격. 결격에 해당이 되면 일단 등록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직원으로조차 종사할 수도 없어요. 그죠? 자, 사유들 어떤 사유입니까? 이제 쭉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미피피파. 첫째가 누구다? 미성년자. 둘째가 누구다? 피한정후견인. 정신능력에 한정이 있어서 개심판 받은 자. 정신을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죠? 피성년후견 개심판. 미성년은 아니고 성년이지만 완전히 마식한 거예요. 지속적 사무처리 능력, 지속적 결여. 그래서 법원 가서 개시심판 받은 자, 무조건 결격. 예외 없이 무조건 결격. 자, 그 다음에 주의. 피한정이나 피성년은 결격인데 피특정은 결격이 아니에요. 피특정은 정신은 온전한데 어디만 아프다? 턱 쪼가리만 아파. 턱 쪼가리만. 일시적으로 턱만 아파요. 얘는 정신은 온전하거든요.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거. 오케이. 용어 구별하시는 거. 자, 그 다음에 파산자 나오겠죠. 피피파. 그래서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민사법원에 가서 법적으로 선고받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파산 선고받지 않은 개인회생이나 신용불량은 결격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용어 구별. 중요하죠. 개인회생, 신용불량은 결격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집 나옵니다. 여기 갑자기 그냥 뜨네요. 그냥. 자, 집집에 갈게요. 그냥 갈게요. 자, 집은요, 여기다 쓰세요. 뭐라고 쓸까요? 무조건 한번 써보실래요? 집 나오면 무조건입니다. 어떤 법 위반이야 가리질 않아요. 집은 무조건 결격이에요. 그래서 어떤 법 가리지 않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고 또는 집행유예를 받아요. 집은 무조건 결격이에요. 자, 벌금은요, 중개법 위반으로 2벌33 중개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만 결격에 들어가요. 근데 집은 무조건 결격이에요. 무조건 집에만 있어야 되지 사무소 나오면 안 돼. 나이스. 자, 그래서 자, 어떤 법 위반을 관계없이 무조건 금고 이상 사형징역 금고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 깜빵살이 다 살고 나왔어요. 그래도 몇 년이 있어야 됩니까? 3년 있어야 되지. 집행 면제 깜빵살이가 면제받고 풀려나와요. 특별사 면받고 집행이 면제돼 풀려나와요. 하더라도 몇 년 있어야 된다? 3년 있어야 돼요. 그죠? 나이스. 자, 기억, 기억에 집행 종료 깜빵 만기 석방 다 살고 나와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결격. 중간에 가짜 석방 받고 풀려나왔다 하더라도 진짜 석방은 그 가석방에 잔형기가 지나야지 진짜 석방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몇 년이 된다? 3년이 됩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특별사 면받고 광복절 특사 받고 면제돼서 풀려나왔어요. 몇 년이 된다? 3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시험 많이 나옵니다. 집행유예는요,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이다. 자, 밑에 따르릉 주의가 있어요. 맨 밑에 주의가, 그 밑에 주의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자, 검사가 죄가 있다 해서 기소를 할 거고, 검사가 기소해서 판사가 재판을 열어서 유죄 선고할 거고, 선고가 되면 그걸 가지고 집행하는 행정부, 법무부에서 뭐 한다? 집행을 할 거예요, 집행. 자, 그러면 기소해서 선고하고 집행할 텐데, 유예는 그걸 하지 않고 풀어주고 봐주자는 것인데,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중에서 맨 마지막에 가서 받은 유예가 뭐예요? 집행유예. 그래서 집행유예만이 유예 셋 중에서는 오로지 집행유예만이 결격입니다. 그래서 기소나 선고는 그게 아니고 집행유예만이.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만료되고도 또다시 몇 년이 된다? 2년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징역 1년에 거기에 대한 집행유예 2년 받았다. 몇 년 있다가 종사합니까? 라고 이 바쁜 시간에 물어보면 잠깐 생각을 그래도 해본다면 유예는 깜빡 가는 게 아니에요. 집행유예, 반성기간, 유예, 교육기간 2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면시된다? 2년 또 있어야 되니까 집행유예 2년 받으면 합의 몇 년? 4년간 결격. 집행유예 3년 받았다. 몇 년 결격? 5년간 결격. 오케이. 그래서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 만료되고도 2년 또 있어야 된다는 걸. 오케이. 됐습니다. 자, 됐어요. 꼭 구별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벌 쌈상 갑니다. 그 밑에 벌금이다 하면 어떤 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만 결격에 들어갑니까? 2법. 중개법 위반일 때만 그래요. 중개법에서 3년 3천에서 300만 이상. 1년 1천에서 1000만 원 이하로 300만 이상. 오케이. 그래서 2법 위반으로 금액은 얼마입니까? 300만 이상의 벌금형의 성을 받은 몇 년간 결격? 3년. 그래서 2벌 쌈쌈. 3벌 하셔도 되고 2벌 쌈 하시도 되고 3벌 쌈 2벌 쌈. 자, 그럼 시험에 해마다 막 장난치는 거죠. 다른 법 위반으로 벌금 받으면 선거법 위반, 형법 위반, 뭐 폭행죄 이런 걸로 벌금 먹었다.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요때 벌금은 자기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결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원 때문에 50조 양벌주에 따라서 받은 벌금은 이 결격 사유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자기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결격에 들어가요. 그것도 법은 중개법 위반이 되고 금액은 얼마 이상이 된다? 300만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3년간 결격이다 하는 거. 2벌 쌈쌈 시험 진짜 많이 나오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취소 새쌈. 취소 나오면 3년. 자격이 취됐어요. 시험 본다 못 본다? 못 봐. 몇 년간? 3년간. 자, 자격이 취됐어요. 3년간은 사무소 종사도 안 돼. 결격. 오케이. 예외 없이 무조건 결격.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나옵니다. 등록 취소가 결격에서 제일 까다로운 것인데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꼭 소화하셔야 돼요. 중개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 절등치가 있고 상등치가 있는데 절등치 사유가 9개, 사유가 10개. 자, 여기 등록 취소에다가 페이지 적으십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를 적느냐? 등록 취소에다가 32페이지 적어 보세요. 등록 취소에다가 32페이지 적으시고 거기다 적으시고. 자, 맨 위에 등록 취소 동글뱅이 9번 32페이지 적으시고 요거 잡으시고 32페이지 갔다 옵니다. 32페이지 뒤로 한번 쭉 가보세요.
32 가보십니다. 32페이지. 자, 찾으셨나요? 32페이지 맨 위에 가면 뭐가 나온다? 절등이 나오죠. 맨 위에 동그라미 절등치. 어떤 게 있어요? 결의, 허사, 이양, 반환돌, 보초, 결격, 사유, 이 정도 눈을 봅니다. 부정, 등록, 사망, 해산, 이중, 소속, 양도되어 업무정지 중의를 개소한 경우 삼진, 아웃, 1년 내에 2번 이상 업무정지 먹고 다시 업무정지, 보조원 초과 고용한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죠? 9가지가 나와요. 절등치.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뭐가 나온다? 상등치 나와요. 그죠? 상등치 사유 어떤 게 나와요? 상등치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거 전육선, 미금, 다방, 다운경일삼, 똑똑 이렇게 나오죠. 그죠? 굵은색은 특히 중요한 거. 자, 비업의 이중사무소 떴다방, 비업의 이중사무소 임시절물 떴다방 차리면 절등치다, 상등치다? 상등치. 오케이, 나이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절등치가 9개가 있고 상등치가 10개가 있어요. 합이 19가지 등록 취소사유가 나옵니다. 자, 다시 오실게요. 이제 다시 오시면 이러한 사유로 등록 취소되었다. 그러면 취소됐삼이니까 몇 년간 결격이다. 원칙 3년간 결격이에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종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등록 취소 3년, 자의 취소 3년. 자,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고 예외가 시험 나왔을 때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꼭 해결합니다. 자, 19개 중에서 결사해미 라는 게 있어요. 결사해미. 자, 결격 절등치, 사망 해산 절등치, 등록 기준 미달 상등치예요. 결격 죽었다, 사망 해산 죽었다, 절등치. 자, 그러면 절등치 상등치 19개 중에서 4개 결사해미로 등록이 취되었다 하면 몇 년간 결격입니까? 하면요 3년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3년하고 관계없이 그 원인되는 결사해미가 해소가 되어야 종사됩니다. 나이스. 사망, 죽은 사람은 돌아와야 되고 결격으로 등록이 되면 결격사유 그 자체가 해소가 돼야 돼. 등록 기준 미달로 취되면 등록 기준을 충족시켜야 돼요. 뭔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결격 부족해, 사망에선 부족해, 기준 미달 부족해. 부족해서 등록이 됐을 때에는 원칙으로 위로 3년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게 채워져야지 등록할 수 있다는 거. 4가지 외우시는 겁니다. 결사해미. 반복해서 외우시고 또 하나. 폐업 전의 사유로, 니은의 폐업 전의 사유로 재등록 반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있어요. 자, 갑돌이가, 갑개공이가 폐업을 하고 이거 하셔야 됩니다. 다시 등록을 했어요. 예전에 갑돌이 지위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폐업 전에 뭔가를 불법 행위를 했어요. 오케이. 자, 그 사유가 예컨대 이중사무소 떴다방이었다면 이중사무소는 절등치다, 상등치다? 상등치. 시험 100% 나와요. 상등치. 이중사무소 상등치. 자, 상등치 사유인데 폐업을 했어. 폐업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 폐업한 기간 동안 반성합니다. 반성. 폐업하고 폐업신고서 내고 등록서 내고 폐업하고 1년간을 산속에 들어가서 반성하고 내려왔어요. 다시 등록을 했어요. 예전에 지위가 승계됩니다. 그렇죠? 이 사유가 여기서 적발이 안 됐는데 여기서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유를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있어.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되면 몇 년간 결격이에요. 취소 3년에서 이때는 몇 년을 빼준다? 반성기간. 중간에 스스로 폐업하고 반성기간 1년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취소 3년에서 1년을 빼니까 이때는 몇 년간만 결격이 된다? 2년간만 결격이 되는 거예요. 나이스. 그래서 폐업 전 사유로 여기서 등록 취소했다면 취소 3년에서 중간에 스스로 폐업하고 반성 기간을 빼준다는 거. 자, 요 예외가 아니라면은 다 원칙대로 어디로 간다? 일로 가요. 나이스. 자, 그러면 이중 등록으로 등록 취소되었다. 몇 년간 결격인가요? 이중 등록. 이중 등록은 결사해미가 아니에요. 폐업 전 사유도 아니에요.
그럼 이중 등록 두 개에서 등록 취소되었다면 둘 다 취소되죠? 몇 년간 결격이다? 3년 결격이요. 나이스. 금지행위 초과 수수료를 해서 금지행위로서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초과 수수료. 초과 수수료는 결사해미가 아니에요. 폐업전 사유도 아니야. 그러면 초과 수수료 등록 취소되었다면 취소되고 몇 년간 결격이다? 3년간 결격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등록 취소가 딱 나왔을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원칙대로 3년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것만 해소되면 되는 결사적으로 해결되면 됩니다 이거냐 아니면 폐업 전 옛날 일로 여기서 취소했냐 이걸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시고 등록 취소 원칙이냐 예외를 구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등록 취소가 나왔을 때에는 항상 조심하신다는 거. 나이스 됐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정지는 기간이에요. 자격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소공이가 6개월 자격 정지 먹었다. 몇 달 동안 일 못한다. 6개월. 업무 정지도 기간 동안 결격. 업무 정지 6개월 먹었는데 한 달 만에 폐업했다 하더라도 몇 달 남았다. 5달 남았죠. 그 기간 동안은 결격. 자 12번 법인이 업무 정지 먹었어요. 그랬을 때 업무 정지 가로 안에 사유 발생 당시 왜 법인이 업무 정지 먹었냐? 그 사유가 뭐냐? 예컨대 이중사무소 떴다방이었다. 그걸로써 등록취되지 않고 업무 정지 6개월 먹었다면 그 사유 떴다방 차릴 당시에 있었던 임원사원 경영진이죠. 그죠? 직원이 아니고 경영진들은 다 뭐다? 결격이에요. 법인의 업무 정지 기간 또 하나 결격. 자, 포인트가 직원이 결격입니까? 경영진이 결격입니까? 경영진. 요때 사원은 합자회사 한 명에서 무한책임 사원, 경영진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직원이 아니에요. 상법에서 쓰는 사원은 직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임원 사원은 다 그냥 경영진이다. 요 기본적으로 항상 잡고 계셔야 되고, 사유 범죄 발생 당시 있었던 경영진들이 경영에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 사유 발생된 후에 범죄 다 끝난 후에 이 회사에 상무로 들어왔다. 전무로 들어왔다.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이 아닙니다. 사유 발생 당시. 그래서 사발당 경영진이 결격이다 하는 거.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사발당 임원사원 경영진은 결격. 주의. 사발 후 들어온 상무 전무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니은 별표. 니은도 이제 한번 나올 타임이에요. 사유 발생 당시에 소공보조원 순수 직원들은 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직원이 결격이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에 누구다? 임원사원 경영진들이 결격이라는 건 주의하시고 시험에 이거 한번 나올 때가 됐다는 거. 직원은 결격이 아니라는 거. 나이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일부 무효, 전부 무효. 경영진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에 들어간다. 법인 자체가 결격. 등록 취소. 몇 달 내 잘라버리면 된다. 2달 내 잘라버리면 상관이 없어. 2달이 지나도록 해소되지 않으면 법인은 결격으로서 등록이 취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효과. 결격의 효과. 동그라미 1번. 처음부터 결격일이면 등록 종소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오케이. 2번. 처음에는 결격이 없어서 등록을 했걸랑요. 후발적 결격. 차후에 결격이 발생하면 기존 등록 어떻게 된다? 취소. 일을 못하니까 취소. 절등치. 자, 그 다음에 3번. 3번, 4번 두 가지 구별. 3번에 법인의 임원사원 경영진이 결격이에요. 상무 전무가 결격이에요. 법인 자체가 원칙으로 결격으로 가요. 그런데 몇 달 내에 잘라버리면 된다. 2달 내에 잘라버리면 돼요. 해소. 그러면 법인은 등록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르지 않고 계속 데리고 있으면 법인이 등록 취소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경영진이 결격이라는 뜻이 아니라 고용인 직원이 결격, 직원이. 소공보조원 직원이 결격이다. 2달 내에 사장님은 해소 잘라버려야 돼. 근데 안 자르고 계속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등록 취소로 갑니까? 업무 정지로 갑니까? 업무 정지예요. 구별. 위에는 경영진이 결격,
법인 등록 취소. 밑에는 직원이 결격 업무 정지. 나이스. 자, 그 다음에 주의로 갈게요. 자, 이건 시험 다 나온 거예요. 혼이 난 미성년자는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 무조건 결격. 자, 그 다음에 피특점 턱만 아파.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3번 선고유예 받았다. 유예 중에서 오로지 뭐만이 결격이요? 집행유예만이 결격이요. 그럼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다. 징글징글 나온 거. 자, 그 다음에 이 법 위반, 이벌 쌈쌈, 이 법 위반으로 벌금을 3배 이상 받아야 되는데 200밖에 안 받았죠.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 오케이. 자, 결격 보셨습니다. 결격에서 문제가 등록 취소 관련해서 조금 어렵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만 잘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제 4장으로 가는데 내용 무지 쉬워요. 이거 여기서부터 휴폐업까지는 한 방에 쭉 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쉬워. 시험은 다 나와요. 자, 왼쪽에 10페이지입니다. 자, 10페이지에 등록한 개공 종류 몇 종류? 3종류.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복덕방 할아버지 부칙 개공. 다 전국인데 부칙 개공은 사무소가 소재하는 어디? 특광도 안에 있는 물건만 중요한 원칙.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법인은 겸업 몇 조만 한다? 14조만 하는 거예요. 법인은 14조. 개인 사업자는 겸업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은 14조든 뭐든 다 능력껏 하는데 다만 부칙 개공 한 분은 14조 중에서 뭐 하나를 딱 못합니다. 경매, 공매, 알선대리 하나를 딱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발이. 자, 그럼 그 바로 밑에 14조가 뭐냐? 시험 문제 100% 나온다 했고요. 중관상, 기분, 경경. 자, 중개업은 원래 본업이고요. 나머지는 부업으로, 겸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니은에 부동산 임대 관리 등 뭐 대행, 관리대행. 자, 띄으세 이용 개발 거래가는 뭐다? 상담 컨설팅. 자, 리얼에 중개업에 부수는 각종 이사 도배 업체 용역업을 법인 개공도 14조니까 할 수 있다. OX. X. 용역을 뭐만 한다? 알선으로 14조가 나옵니다. 알선. 자, 그 다음에 미음에 주택하고 상가물 딱 2개입니다. 완주택, 투상가 딱 2개요. 둘만의 뭐다? 분양대행이에요. 그죠? 분양대행. 자, 비업에 개공 대상으로 경영기법 정보 제공, 민사집행법상의 시효 경매,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물건 알선뿐만 아니라 입찰 대리. 자, 법인은 이것만 하는 거고 개인 사업자는 여기에다 플러스 능력껏 수십만 가지를 하는 거예요. 다만 복덕방 부칙 개공은 경매 공매 한다 못한다 요거 하나 못한다 했어요. 그죠? 그럼 나머지 것들은 결국 모든 경우에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스. 자, 주의 보실게요. 유사업종 쭉 나옵니다. 14조하고 비슷한 표현. 임대관리든 관리대행인데 시험에 임대업으로 나오고, 그럼 법인 사업자는 요 임대업을 한다 못한다? 못하지. 14조가 아니라 14조 유사업종이니까 법인은 못해요. 개인 사업자는 한다 못한다? 하는 거예요. 나이스. 개인은 불법만 아니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개발업이라든가 용역업, 토지 분양대행 이런 거요. 용지 분양대행 것은 14조가 아니에요. 건물은 분양대행 중에서 토지하고 분양대행 중에서 주택하고 상가 건물 2개만 14조 분양대행 나오는 거예요. 공장 건물 분양대행 14조가 아닌 거예요. 그죠? 자, 요런 유사업종은 정보만까지 유사업종은 법인에서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어서 다 하는데 다만 불법은 안 해야 돼요. 단 불법은 아닙니다. 그죠? 불법은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요 지어세 매매업이 하나 잘못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요것은 부동산 매매업은요 불법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매매업을 지우십니다. 지어세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어세 지금 요것이 하나가 지금 너무 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사업종에서 지어세 찾으셨나요? 넷째 줄에 주의 동글뱅이 유사업종 넷째 줄에 부동산 매매업 돼 있죠? 그거를 지우는 게 편하실 거예요. 지어서는 지웁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영어로 안 해도 되죠?
자, 요 매매업을 요걸 싹 다 지워버리시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자, 의미는 매매업은요. 자, 요 유사업종은 개인이 다 할 수 있다. 맞아, 맞는데 단 불법인 것은 못하잖아. 매매업은 사임 3조에서 어리더란다. 사임 3조 금지에 들어가. 그래서 못하는 거야. 매매업은 유사업종은 맞는데 33조에서 불법이라는 건 못하는 거야. 자, 그런 의미인데 말이 좀 길어지니까 그냥 요 매매업을 하나 살짝 지워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맨 밑에 4번. 법인은 14조만 한다. 위반 시 등록 취될 수가 있다. 자, 5번에, 맨 밑에 5번에 법인은 정보 사업을 한다, 못 한다? 예? 한다? 못 한다. 법인은 몇 조만 하는데 14조만 하는데 14조에 거래 정보망이 안 나와. 그래서 할 수가 없다. 오케이. 자, 개인 사업자는 거래 정보망을 한다, 못 한다? 한다.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개인은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할 수가 없다. 그거 특별히 주의하시고. 됐어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고용인 직원 이야기. 아이고 쉬워라. 직원을 고용하면 고용신고합니다. 언제까지 업무? 개정까지. 시험 문제. 업무 개정까지. 자, 니은에 고용신고를 등록관청 가서 사장님이 직원 고용하고 구청에다 등록관청에다가 고용신고하는 거예요. 그때 고용신고서만 쓰면 되죠. 구비서류, 증명서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직원이 자격증이 있는지, 직원이 교육을 받는지는 누가 다 알아서 확인한다. 등록관청 지들이 다 알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들이 알아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고용신고서에다가 증명서는 다 필요 없어요. 고용신고서만 쓰면 돼요. 직원이 누구다 인적사항만 적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구비서류 필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직원을 뭘로 뒀을 때, 외국으로 뒀을 때, 그때는 고용신고서에다가 구비서류 딱 하나가 붙어요. 뭐가 붙는다? 스스로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할 수 서류 요거 하나를 외국인이 딱 사장님한테 제출하면 사장님은 그걸 첨부해서 고용신고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외국인이 그 나라에서 깜빵 갔다 온지를 우리 등록하는 저기서 확인이 안 돼. 여기서 확인 안 되는 게 딱 하나예요. 그래서 외국인 딱 나오면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할 수 서류가 그냥 붙는다는 거. 요거 하나 서류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다는 서류가 필요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된다. 고용전자, 삼성전자에 고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자, 제재 고용 종료신고 나오네. 아, 종료신고. 오케이. 자, 종료신고 종료가 되면 열받아 잘랐으니까 며칠 내에 종료신고한다? 10일. 오케이. 자, 제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재 요거 주의하시고. 고용하면 고용신고 업무 개시 전. 종료 열받아 잘랐다면 종료신고 10일. 요거 하지 않으면 과태료일까요? 업무 정지일까요? 업무 정지. 주의 별표 치시고. 그렇죠? 업무 정지. 느낌상은 과태료 같거든요. 그런데 업무 정지예요. 그래서 고용신고, 해고신고 안 했다? 업무 정지. 꼭 별표 치시고. 자, 차이점 밑에 소공인은 할 수가 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조는 중개무 수행할 수가 없다. 보조는 서명 날인 의무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할 수가 없다. 보조원 디귿 별표 보존의 숫자가 제한되고 작년에 나온 거고 개공, 소공 합한 수의 몇 배를 초과할 수 없다? 5배. 사장님 혼자만 일하는 사무소 보존 5명. 소공하고 둘이서 일하는 사무소 보존 몇 명? 10명. 오케이. 그래서 개공, 소공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원래 뭐가 나오느냐? 이거 다시 또 물어볼 수 있고요. 밑에 리얼입니다. 리얼 별표 크게 치시고. 원래 이겁니다. 신분 고지. 보조원은 나 보존입니다. 라고 의뢰인에게 신분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 안내 같은 거 할 때에 나 보존입니다. 라고 꼭 알려줘야 됩니다. 위반 시 얼마? 500 이하 과태료. 자, 그랬을 때, 자, 올 타임. 원래 나올 타임. 사장님도 500 이하 과태료를 먹는다. 먹어. 그러니까 사장님은 보존한테 꼭 교육을 해야 돼요.
보조님, 현장 안내, 손님 모시고 갈 때에 보조님하고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도 감독을 해줘야 돼. 그런데 지도 감독 교육을 못했어요. 그래서 보조원이 현장 안내할 때 나 보조는 얘기를 못한 거예요. 의뢰인에게. 그럼 보조는 얼마 이하 과태료? 500. 사장님도 얼마 이하 과태료? 500입니다. 둘 다 500씩 먹어. 500씩. 500 이하씩 둘 다 먹어. 자, 그런데 단 사장님이 보조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다 했다. 교육을 철저히 했다. 그랬을 때는 사장님은 과태료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어요.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꼭 반드시 보시고. 자, 그 밑에 고용상인 책임. 직원을 고용했다. 고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보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중개 업무하다가 뭔가를 했다. 사장님이 한 것으로 본다 했으니까 간주입니까? 추정입니까? 간주. 그래서 추정한다. X. 자, 모든 행위에 대해서 사장님이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어떤 행위죠? 업무상 행위. 오케이. 자, 그러면 사장님이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사장님이 한 것으로 봐버리니까 사장님도 잘못한 직원하고 같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직원이 중개 업무 하다가 사고를 쳐요. 사장님이 사고 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요. 사장님도 민사상의 행정상의 형사 책임을 다 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민사 사장님이 직원이 발생시킨 사고 손해에 대해서 사장님도 물어줄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둘 다 연대 책임 지는 거예요. 직원하고 사장님 같이 연대 책임. 자, 사장님이 대신 물어줬다면 직원에 대해서 차후에 구상권은 행사한다 못한다? 할 수 있다. 나이스. 자, 행정 책임. 직원 때문에 사장님이 등록이 취되거나 업무 정지받을 수도 있다. 자, 형사 책임. 직원이 1년 1천 징역 벌금을 먹었다. 사장님은 요게 해당되는 징역을 먹어요. 요게 해당되는 벌금 먹어요. 사장님 벌금 먹어요. 벌금. 요것이 이제 50조에 나오는데 이 50조를 양쪽 다 형벌 뗄 수 있어요. 양벌 규정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양벌 규정에 따라서 그 행위자를 요렇게 벌하는 외에도 그를 고용한 개공에도 해당되는 징역을 때린다, 벌금 때린다, 벌금. 자, 그래서 직원 때문에 벌금을 여기에서 1,000만 원 이하 먹을 수 있죠? 자, 보세요. 직원이 의뢰인에게 거짓행위 사기를 쳤어. 사기. 그럼 1년 1천이거든요. 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먹거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먹어요. 자, 직원이 징역 먹었다. 사장님 뭘 먹는다? 여기에 대한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먹겠죠? 자, 직원이 만약에 벌금 먹었다. 사장님은 뭐다? 여기에 대한 벌금 1,000만 원의 벌금. 자, 직원 때문에 사장님 벌금을 300 받았다. 이벌 33. 이 법 위반으로 벌금을 300만 원 이상 먹었어요. 3년간 일 못하는 결격 사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직원 때문에 받은 벌금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나이스. 거기에다가 플러스 요 벌금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다 했다. 주의 의무를 게을리지 않았다면 그때는 이 벌금조차도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어요. 벌금은 면책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벌금 먹었다면은 B번 직원 때문에 받은 벌금 가지고 본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오케이, 나이스. 됐습니다. 자, 사무소부터 좀 쉬었다 할게요. 네, 사무소부터는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예.